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너네 집에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은 쪽으로 보면은 있어야지 맞는 거다. 근데 사실은 콘센트를 탈거를 해서 전선을 다 만지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전기공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일단 저희 업체한테 얘기를 하셔서 너네는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난다거나 해결을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많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병역 왔습니다. 오랜만에 하루까지 있었는데 되게 막 처음 들어온 것처럼. 오늘 갑작스럽게 긴급 호출을 좀 해주셔서. 저희 스텝으로 유튜브에 댓글창이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좀 이슈되는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같이 얘기를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불렀습니다. 기본적으로 벽걸이 TV 시공 업체인데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무타공 시공을 하는데 왜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하냐, 뭐 유튜브에 올리시는 채널에도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 없다고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들을 관련 법령, 전기공사협회의 법률구조자문팀에 전화를 해서 이런 시공을 하는데 그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여쭤볼 생각이고요. 그 일전에 제가 협회 쪽에다가 문의를 하니까 전기 관련된 전기공사 관련법에 대해서는 협회 쪽에서 기준을 잡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이 말이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던 거고, 그 전문적으로 법률적인 답변은 어렵고 경찰관분들도 아니시고 하니까는 법률구조공단 쪽으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해서 법률구조공단 전화번호는 132 무료입니다. 무료구나. 5분 이내 상담은 무료로. 네, 아주 친절하세요. 대한민국만세. 업법에 이제 기준을 잡는 게 전기공사 협회에서는 협회 쪽에서 기준을 잡는다고 얘기를 했다. 이걸 어디다 문의를 드리면 좋겠냐. 네, 정확하게 이분이 얘기해 주시는 건 뭐 인터넷 검색 같은 데 해보면은 전기공사 법령이 나오고 거기에 확인을 해보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게 특별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일단 여기까지는 제가 통화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해본 게 제미니하고 챗GPT를 둘 다 유료로 결제해서 쓰고 있거든요. 네네. 유료 버전인가요? 제미니 유료, 챗GPT 유료. 적어도 두 개는 유료로 써줘야. 네네. 제가 여기에다가 첨부한 게 뭐냐면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이라고 그래서 이 해당 법령의 내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제미니, 챗GPT한테 별도의 창을 새로 개설을 해서 다 넣어줬고요. 이게 뭐 100% 맞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요즘에 가장 뭐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콘센트 단자예요. 이게 콘센트 단자고, 이제 무타공 벽걸이를 시공을 한다는 업체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콘센트 단자를 이거를 빼내서 안쪽에 나오는 공간에 고정체를 고정을 시키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저게 콘센트 단자, 전기를 건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를 따지고 물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서 관련법 기준으로 맞는 주장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콘센트가 설치된 공간, 복스를 건드려서 고정체를 설치를 하고 통신공천용 단자함, 복스 공간까지 활용하는 모든 시공행위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전기공사 또는 전기공사의 부대공사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얘기를 했고요. 법적 기준에서 전기설비, 콘센트를 건드리고 그 공간을 활용하여 미관상 선 매립이나 조명 설치를 수반하는 시공은 전기공사로 판단됩니다. 얘는 이제 제미니의 답변이었던 거고, GPT 답변이 조금 더 자세하긴 하거든요. 동일한 형태로 물어봤는데, 시행령 5조는 등록 없이도 가능한 경미한 전기공사를 열거하는데 이는 꽂음 접속기, 소켓, 스위치 등 사소한 보수에 한정됩니다. 콘센트 박스를 분리 해체해서 내부의 구조물을 고정하는 작업은 경미한 전기공사가 아닙니다. 전기공사업을 영업으로 하려면 법에서 정한 등록 기준, 전기공사 기술자 3명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 등을 갖춰 등록해야 됩니다. 더욱이 통신 TV 단자 측이라 할지라도 저전압 설비이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공사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이 역시 관련 자격을 갖춘 자가 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3명 이상, 1억 5천 이상.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전기공사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전기공사 등록이 그냥 자격증을 좀 넘어서 어쨌든 기업으로서의 구축이 필요한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은 전기공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공사업이잖아요. 네네. 내가 돈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공사를 해주는 건데, 이 공사가 아무리 이제 소규모의 공사든 대규모의 공사든 만약에 내가 시공을 잘못하거나 공사를 잘못했을 때 이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지는 거예요. 기본적인 자본금은 있어야 되고요. 이거 외에 이거를 하고 협회 쪽에다가도 협회 가입비를 내야 정상적인 전기공사업 등록이 마무리되고 전기공사 협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가 GPT랑 제미니로 알아본 내용이고요. 근데 이것도 100% 맞는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법령에서만 검색을 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요. 예, 틀릴 수는 있는 부분이라서 의견 있으시면은 댓글로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관련 법령을 우리가 한 번에 다 이해하고 수정하기가 좀 어려워서 얘네한테 좀 해석을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 1차적으로 얘네가 관련 법령을 조사해 봤을 때는 위법사항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는 제가 어디다가 전화를 할 거냐, 전기공사협회 법령제도팀에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이 맞는지 아닌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기 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지금 전기공사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협회 회원이기도 하고요. 제가 하는 업종의 다른 업체에서 하는 업종이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 없는 공사라고 얘기라고 계속 얘기를 하길래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한 업종인지 아닌지를 좀 여쭤보려고 콘센트 단자를 드러내서 거기 안쪽에 구조물을 고정을 해서 브라켓을 설치해서 TV를 거는 형태인 거거든요.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자기들은 전기 콘센트 쪽, 전기 꽂는 부분이 아닌 통신 쪽에다가 그 구조물을 고정을 하기 때문에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근데 이제 그 벽걸이 방식이 예. 어떻게 거시는지를 모르니까 기다 아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 저도 이제 시공 현장에 나가보질 않은 거라서. 저희가 콘센트를 분리하게 되면은요, 안쪽에 복스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복스 부분이 내력벽 쪽에 묻혀있는 상태에서 시공이 되고 거기 앞에 이제 앞쪽에 콘센트가 연결이 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콘센트를 탈거를 해서 거기 예. 안에 있는 전선을 다 만지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전기공사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전기공사 등록증을 취득을 한 이유도 여기다 전화를 했을 때 전기공사 등록증을 등록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등록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때 당시 얘기하셨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시공을 하는 곳들이 이제 일반 주택단지보다 아파트가 더 많고, 맞아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쓰는 건 220V를 사용을 하지만 이 아파트에서 시작되는 전기 자체가 220V가 아니라 몇만 볼트가 들어와서 분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여기에 전기를 만질 거면은 무조건 전기공사 등록증이 있어야지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일단은 뭐 그거는 차치하고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를 탈거하고 거기서 이제 전선을 따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선 따고 이런 행위는 전부 다 전기공사에 들어가는 행위예요. 혹시 그 전선을 따지 않고 그 전기 쪽 콘센트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통합수구에서도요, 통신 쪽에서 유닛들이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계적으로 만약에 분리가 돼서 통신 쪽에만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근데 그러면 통신공사법으로 또 걸리지 않을까요? 그쵸.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은데. 다른 업체들에서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이게 궁금해가지고 전화드린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제가 지금 뭐 현장에서 나가서 뭐 어떻게 단다라는 걸 보지도 않은 상태고, 그렇습니다, 됩니다,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기는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그거를 떼고 다시 붙이고 이런 부분들이 전기공사의 과정이 수반되지 않고서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일반적으로 뭐 공사를 그렇게 하니까 그거를 그렇게 한다, 그래서 공사 면허 필요 없다? 그건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제 생각은 의문이다. 알겠습니다.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수고하세요. 일단은 협회에서 얘기하는 것도 뭐 요렇죠. 통신 쪽에다 설치하니까 전기공사업법에 안 걸린다. 그러면 통신공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막 그렇습니다. 너네 집에 돈 받고 가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보면은 있어야지 맞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보험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보험 혜택을 받으실 거면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TV가 떨어지는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될 수 있어요. 전기 쪽으로 문제가 생겨서 화재가 난다거나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그 업체가 갖고 있는 보험으로 해결을 못 받으세요. 왜냐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업체가 자격이 없는데 전기를 건든 거잖아요.
보험사도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하는 기준 가이드라는 게 다 있을 거고, 가격이 있는 업체냐 없는 업체냐를 따지고 들어가거든요. 전기공사 등록증이 없는데 전기 쪽 문제 때문에 비용을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이 됐다. 당연히 보상 안 해주죠. 이 사람이 보험이 있는 업체라 그래서 했는데 보상을 못 해준대. 그러면 이 분이 개인이 하셔야 되잖아요. 보상을 받기도 힘드실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정상적으로 내보내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저희가 직원으로 고용을 해서 계속 이제 교육을 시키고 완벽한 기사로서 저희가 고객님한테 보내는 시간까지 걸리는 게 거의 1년이 걸려요.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이렇게 찾아보면은 저희 업체 기준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벽걸이 설치 교육해드립니다, 뭐 무료로 해드리는데 5일 과정, 뭐 일주일 과정, 한 달 과정,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각 집마다 콘센트 단자의 위치가 다 틀리고요. 콘센트 모양도 틀려요. 콘센트를 열어보면은 콘센트 안쪽에 있는 구조도 틀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주일 한 달 만에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보낼 수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주일 배운 사람과 1년을 배운 사람을 비교하는 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생각도 있는 거죠. 저희도 처음에는 뭐 한 달도 교육시켜보고 2달도 시켜보고 3달도 시켜보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문제가 생기는 일들이 많이 나오니 이제는 아예 정규 코스로 밟아놓은 게 1년이라는 기간을 잡아놓은 거예요. 최대한 많은 집을 같이 다니게 하고, 최대한 많은 집을 혼자서 철거 같은 거는 단순히 할 수 있으니까 철거 같은 걸 시켜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시공을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먼저 배우게 하고, 실질적인 시공을 하는 단계는 그 이후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저희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거죠. 뭐 5일 동안 잠 안 자고 하면은 그래도 좀 힘들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저희 타사 철거라 그래서 저희한테 접수해 주신 분들인데 많이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요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한테 철거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 녹슨 거 보이세요? 네. 이런 저가형 자재들도 요즘에 너무 많기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뭐냐면, 띄어냈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보상이 전혀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분이 저희 쪽으로 요청해 주신 이유는 뭐냐면은 검색이 안 되고 전화를 했는데 없는 번호라고 뜨고, 보통 이런 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가정이 있으시고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시는 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대표번호도 운영하지 않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해봐야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다가 돈이 안 돼,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돈 벌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시겠죠.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기존에 설치받으셨던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되실 수가 있는 거죠. 전기공사 등록증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전기공사 등록증 가지고 저희 쪽에 한 번씩 댓글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뭐 벽걸이 TV 그 정도 설치하는데 전기공사 등록증을 내냐 안 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소비자분들도 뭔가를 좀 판단을 하고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오늘 컨텐츠를 기획하게 됐던 거고, 아까 협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전기공사 등록증이 무조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었죠. 합법이냐 합법이지 않냐 놓고 따졌을 때 합법이지 않다라는 게 조금 더 방향성이 높은 거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분들이 판단을 하실 거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기공사 등록증이 필요 있네 없네 라는 형태의 광고를 하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 보시면은 이게 저희 설치 기사들이 철거해갖고 오는 자재예요. 많아요. 다 폐기 처분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업체 게 아닌데 저희가 철거를 해왔어요. 연락을 안 받는다는 거죠. 철거를 안 하거나. 그러니까 요런 식의 회피를 저희는 안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공을 하셨으면은 끝까지 책임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저는 비하하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거는 아니고요.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했던 거고, 뭐 어떤 업체든 그 업체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거고 열심히 하는 업체들이 많을 거니까 무조건 우리가 잘났다고 말씀드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냥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시공을 저희가 했으면은 끝까지 책임을 져드릴 수 있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시공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거기에 대해서는 믿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